자, 여기 광원이 있어요. 여기 손전등이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빛을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손전등이 있을 때 여기 진공 공간인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 오른쪽으로 1억 m/s로 움직입니다. B 왼쪽으로 2억 m/s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오른쪽으로 5천만 m/s, 0.5억 m/s로 움직여요. 빛을 쐈어요. A가 보는 요 빛의 진행 속도, 상대 속도는 얼마? C, 3억 m/s. A가 보는 뒤로 나가는 빛의 속도는 얼마? C, 3억 m/s. 요렇게 쏜 빛을 왼쪽으로 2억으로 가는 사람이 또 봤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 3억. 왼쪽으로 3억. 누군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어찌됐든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를 측정했다 그러면은 어지간해서는 문제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누가 빛의 속도를 측정했구나. 몰라 3억 m/s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1억 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C라는 것은 3억 m/s다. C 또는 3억 m/s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바깥에 정지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정지한 사람 A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1억 m/s로 움직이는 이런 우주선이 있는데 여기 B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B라는 사람도 시계를 가지고 있고 A도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A가 시간 측정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5초가 경과를 했어요. 내 시계가 5초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B의 시계는 대략, 여러분 그냥 엉망진창인 계산이에요. 대략 4초가 경과했다 또는 6초가 경과했다. A의 입장에서는 내 시계 5초 경과할 동안 B의 시계는 얼마만큼 경과해야 돼요? 4초 경과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나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B가 보기에는 내 시계가 요거 지우고요. 5초 경과하는 동안에 A의 시계는 4초, 5초, 6초 어떤 속도, 어떤 시간만큼이 경과했을까라고 B가 보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다? B가 보는 시간은 4초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 누가 보기에 움직이는 것의 시간은 나보다는 천천히 간다라고 그냥 그것만 외워놔도 되겠습니다. 자, 나름 이런 생각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에 벽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차고 아니면 들고 있는 손목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시계, 손목시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보기에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적당한 속도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우주선 속에서 나름 이 B가 보기에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구나 생각할 텐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려가기를 B라는 사람은 나름 우주선에 대해서 왼쪽으로 달리기를 V라는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V라는 속력으로 B는 또 이 안에서 막 또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 사람의 시계가 10초만큼 경과를 했어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A가 보기에 관측 결과가 벽시계는 예를 들면 9초, 10초, 11초, 손목시계는 9초, 10초, 11초. 어떻게 시간이 경과했을까요? A가 보기에 벽시계는 10초, 내 거 경과하는 동안에 벽시계는 몇 초 시간 경과를 했겠다? 아마 한 9초 경과했겠다. 적당한 속도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주선이 움직이면 거기 달려있는 벽시계도 움직이니까. 그런데 A가 보기에 B의 손목시계는 몇 초 경과했을까요? B의 손목시계는 10초 경과했을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선 내부의 모든 물체들의 시간이 이것들은 같이 간다 이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보기에 우주선의 벽에 붙어 있는 시계는 움직이니까 10초 동안 9초만 경과하는데 움직이는 벽시계 말고 움직이는 우주선 내에서 반대 방향으로 V로 또 따로 달리는 사람은 A가 보기에 B는 정지한 것처럼 또 보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A가 보기에 B는 정지해 있다 그러면은 정지한 사람끼리는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람이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찰 대상 자체의 속도가 얼마로 보이느냐 하고 관련을 지어서 시간 지연 효과, 시간 팽창 효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간단한 예로 조금 전에 봤었던 우리 광속불변의 원리와 시간 팽창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속불변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하나 더 발생을 하는데 바로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그래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67쪽에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먼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동시성의 불일치란 먼저 두 개의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두 개의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두 사건이 중 그 발생의 선후 관계는 선후 또는 동시 다 있겠죠. 여부는 이것도 역시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걸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은 오른손을 먼저 핀 거고 이렇게 하면은 왼손을 먼저 편 거죠. 이렇게 하면은 두 손을 동시에 핀 거고. 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손을 두 개를 동시에 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관찰을 하면서. 자, 이건 더더욱 이상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일이기는 한데 자, 요거 예를 들어보면서 정말 문제 자체에서 자주 나오는 예를 들면서 요거 설명을 해봅니다. 저 여기 우주선이라고 칩시다. 박스처럼 생겼지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 자체에 A라는 사람이 타고 있고요. 밖에서는 B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B가 보기에 A는 여기서는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달려가 그런 거 아니고 B가 보기에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전구 A라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 먼저 볼게요. 이 전구가 천장에 앞뒤에서 같은 거리 떨어진 중앙에 있다면 A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 관찰자가 바뀌면 상황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A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라 그랬어? 관찰자 개별로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내가 정지해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우주선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지해 있는 거고 벽과 전구도 정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여기에서 전구에서 빛이 나가는데 광속불변의 원리 여기가 진공이라면 빛이 오른쪽으로 C, 왼쪽으로 C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런 빛이
똑같은 거리를 c라는 속도로 움직여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왼쪽 벽에 부딪힌다 라고 하는 L이라는 사건, 오른쪽 벽에 부딪힌다 라는 R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럴 때 A가 보기에는 L과 R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벽이 있는데 가운데서 뭐가 출발을 했는데 그게 똑같은 속도로 가면은 따당 하고 양쪽에 동시에 부딪힌다라는 게 관측이 될 겁니다. 뭐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그건 A의 입장인 거고 B가 보기에는 어떤 왼쪽 오른쪽 벽이 있고 가운데 전등이 달려 있고 A는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B가 보기에는 이런 사물이 오른쪽으로 V라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합니다. 전등 자체도 전구 자체도 V로 움직이는 것으로 B는 관측하지만 거기서 나간 빛은 광속불변의 원리, 광원의 원래 움직임과 무관하게 여기서 나간 빛 자체는 공간을 C라는 속도로 퍼져나간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B가 보는 상황은 그러면 전구가 있고요. 이쪽에 왼쪽 오른쪽 벽이 있어요. 이게 쭉 움직이다가 전구와 벽벽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B예요. 어느 순간 여기서 빛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간 빛은 그 지점에서 양쪽으로 C라는 속도로 나갈 겁니다. 양쪽으로 C라는 속도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빛이 나갔지. 근데 여기서부터 빛이 손 2개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이에 출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벽 전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나간 빛이 가는 동안에도 벽과 전구는 움직이고 여기서 나간 빛이 C라는 속도로 공간상에 가는 동안에도 요 벽이랑 전구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광속불변의 원리 B가 보기에 요 위치에서 빛이 출발했다. 그때 벽들은 여기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이 C라는 속도로 이 위치로부터 이만큼 가는 와중에 그 시간 동안 벽도 이 위치에서 이만큼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던 빛은 그동안 또 오는 벽과 만나고 이쪽으로 가는 빛은 그동안 도망가는 벽과 아직 못 만났네. 그러니까 뭐야? 왼쪽 벽에 빛이 닿는다라는 L 사건은 이미 일어났는데 오른쪽 벽에 빛이 도달한다라고 하는 R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은 따라잡아서 R 사건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빛이 왼쪽 벽에 도달한다. 빛이 오른쪽 벽에 도달한다라는 빛이 결국은 벽에 도달할 건데 두 사건이 A가 보기엔 동시인데 B가 보기에는 L 먼저 R 나중에 라고 뭐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광속불변의 원리를 계속 관철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두 사건 누가 보기에도 이 사건 벌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서 뭔 소리야? L 당연히 먼저 도착하고 그때 얘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중이라는 선후 관계가 있지 동시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건이 필요하고 두 사건이 선후 관계가 어떠한지 동시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관측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른 관측자겠죠. 속도가 다른 관측자는 서로 다른 결론을 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의 불일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보기에는 뭐뭐가 동시에 일어났느냐?
누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냐 판단하여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후관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선후관계 판단. 자, 먼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간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미 만났을 거고 아직 못 만났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풀이 요령으로 요건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풀이 요령. 먼저 PQ 두 사건이 필요해요. PQ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관찰자를 하나 데려와야 돼요. 여기서는 A겠죠. 빛이 벽에 도착한다, 빛이 벽과 만난다라는 두 사건을 동시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사건을 동시로 보는 사람가 필요한데, 자,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누구는 이제 선후관계를 다르게 판단을 할 건데 이렇게 갑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보는 새로운 관측자가 필요해요. 관측자 프라임은 저 사람 움직이고 있는데요 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 자, 말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새로운 사람이 보기에 원래 두 사건을 동시로 본 사람의 운동 방향, 뒤쪽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걸로 본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은 빛이 어디에 도달한다, 쐈다, 뭐가 충돌했다, 부서졌다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A라는 사람이 빛과 벽의 만남, 빛과 벽의 만남이라는 사건을 동시라고 설명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너 임마, 너 A 너 녀석,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네가 관측한 사건들에 대해 내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네가 본 동시 사건들 중에 뒤쪽, 그러니까 왼쪽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라고 관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 풀 때 예외 없이 항상 맞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내가 여러 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선후관계 판단의 설명이 서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그 전체 박스, 우주선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B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EV로 움직이는 C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우주선 안에서 빛이 벽과 부딪힌다, 빛이 벽과 부딪힌다 라는 두 사건이 발생 자체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B는 L과 R 사건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났다 라고 설명을 할까요? 관측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C가 보기에는 R이 오히려 먼저 일어났다 라고 봅니다. R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L 사건은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B가 보기에는 스스로는 정지 있고 A가 움직이는데 C가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C가 판단할 때는 무슨 사건이 먼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누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다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C가 보기에는 사건들이 뭐가 발생하냐면 C 스스로는 항상 원칙, C라는 사람은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라고 다시 고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라는 사람을 아까 B가 봤을 때 EV라는 속도로 보였다면 C가 정지한 상황에서 관찰하는 나머지들은 B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B가 왼쪽으로 EV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B 정지, A 움직임, C 빠르게 움직임 하는 거에서 내가 본 상황 설명해 줄게 그랬을 때는 나 정지, B 왼쪽으로 되게 빨리 움직여 라고 해석을 해준 다음에 B가 보기에는 A와 C가 천천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보였다면 C가 보기에는 B가 빠르게 움직이고 A는 오히려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V는 아니긴 한데 적당한 속도로 C가 보기에는 내가 정지해 있고 A가 이렇게 B는 빠르게 움직여 라는 걸로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C가 본 모든 사물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고 A한테 물어봐요. 야, 네가 본 것 중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디 해봤더니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 누군가의 관찰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빛이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던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C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네가 관찰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는 사건은 내가 보는 너의 움직임 뒤쪽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앞쪽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C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괜찮아요? 그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 관계, 선후 관계를 판단하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갈 때 누가 보기엔 어떻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야 되며 광속불변의 원리가 뭐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답인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자, 잠시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특수상대론의 결론들 나갑니다. 시간지연, 시간팽창, 동시성의 불일치, 동시성의 상대성. 세 번째로 길이수축이에요. 자, 길이수축. 누군가가 관찰하기에 어떤 물체의 길이는 정지해 있을 때보다 움직일 동안에 짧아진다. 무조건 짧아진다. 끝! 뭐 이게 길이수축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너무 그냥 길이수축이 일어나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생긴 물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관찰한다 치고 이 물체에 대해서 높이, 길이, 폭, 두께 이런 거 있겠죠? 그 중에서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물체도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끝부분 입자와 끝부분 입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전체 길이를 표현을 못하는 거고 양 끝에 있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상태였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빨라질 거예요. 자,
뭔가가 빛과 부딪힌다 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이상한 사건들은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건이에요. 물체를 구성하는 끝부분의 입자의 속도가 등속이었다가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바뀐다라는 것도 사건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사건이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입자, 왼쪽 입자 중에 누구한테서 먼저 일어나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건이 누구한테서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오른쪽 방향에 대한 뒤쪽에서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하나의 물체로 보지 말고 입자들의 집합이다라고 보면은 요렇게 움직일 때 여기 사람들이 막 서 있거나 뭐 그러는 건데 여기서 속도가 빨라진 사건이 여러분들이 보는 움직임의 뒤쪽에서 먼저 일어난다. 무슨 얘기야? 이만큼 간격을 두고 가다가 얘가 빨라지면 먼저 출발을 한다면 아 맞다 빨라져야지. 얘가 늦게 반응한다고. 얘들 사이 거리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죠. 그게 뭐야? 길이 수축이라고. 자, 빨리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다가 더 빨라질 거야. 지금보다도 더 빨라진다는 사건이 누구한테서 먼저 일어나? 얘한테 먼저 일어난다고. 얘는 좀 늦게 반응하다 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짧아졌다. 자, 요만큼 물체의 길이가 수축된 상황이 나타났는데 너무 빨라. 이제 좀 멈추려고 그래. 자, 특정 속력이 바뀐다라는 사건이 느려진다라고 바뀌는 사건이 누구한테 먼저 일어난다고? 얘한테 먼저 일어난다고. 움직이는 방향 뒤쪽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어떻게 돼? 아 스톱. 아 맞다. 얘가 좀 늦게 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지 상태가 되면은 도로 길이가 길어진다가 돼버린다고. 저쪽으로도 가볼까요? 자, 얘네들이 뭐 출발은 그냥 했다 치고 저쪽으로 더 빨라지려고 그래. 누구부터 빨라져야 돼? 왼쪽, 오른쪽 누구부터? 이번에는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빨라지는 사건이 얘한테 먼저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다 보니까 길이가 또 짧아진다. 아무튼 속도가 빨라지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출 때도 이거 먼저, 이건 나중에 하니까 원래 길이로 돌아온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물체가 길이가 이렇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줄어들었다가 원래 길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가다가 짧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삼각도 해봅니다. 물체의 길이 말고 폭에 대해서는 여기 분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물체의 폭이죠. 높이, 폭인데 자, 이런 물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자들이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쪽으로 빨라져야 돼. 가다가 빨라질 때 누가 먼저 오른쪽으로 빨라져요? 위, 아래 누가 먼저 빨라져요? 요거에 입자 2개 선택한 다음에 누가 먼저 오른쪽으로 빨라져요? 자, 움직이는 방향의 뒤에 쪽 입자가 먼저 빨라진다는 사건을 겪어야 되죠. 오른쪽으로 하는데 얘하고 얘 중에는 누가 더 뒤에 있어?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이 빨라지면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거나 좁아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에 비해서 특정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된다. 두께나 폭은 그 방향의 수직 방향의 거리이기 때문에 짧아지는 영향이 없다.
물체의 부피 수축이 아니라 물체의 길이 수축이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하겠습니다. 자, 달에서 보기에 어떤 공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구가 여기 있습니다. 볼링공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둥실둥실 떠 있는데 이거를 빵 쐈어요. 빵 쏴가지고 물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달에서 보기에 이 물체 모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겠다? 물체 모양이 움직이는 방향 나란하게 찌그러져 보인다. 다만 위아래나 앞뒤로는 모양이 그대로여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뭐 럭비공 같이 생긴 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볼링공이 왜 찌그러졌냐 라고 보일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게 물체들의 움직임에 의해 길이 수축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기에 특정 물체는 움직이면 짧아지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짧아지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정지해 있을 때가 제일 길어 보이는 상태겠네. 내가 봤을 때 정지했을 때 가장 길어 보이는 그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 고유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물론 정지해 있다라고 관측될 때 가장 길게 측정되는 그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자. 자, 두께나 굵기는 좀 무시하고요.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V라고 움직이는 A 물체가 있고 왼쪽으로 EV로 움직인다고 보이는 B 물체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V, 왼쪽으로 EV로 움직인다고 이 사람은 두 물체를 관측을 합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두 물체의 관측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A와 B 물체는 고유 길이는 뭐가 더 길었을까요? 고유 길이가 더 긴 것은 누구였을까요? B가 원래는 더 길었을 거다라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 EV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아마 고유 길이가 있었는데 움직임 때문에 짧아지고 움직임 때문에 짧아진 결과가 요 길이일 건데 얘는 더 빠르니까 원래보다도 많이 짧아졌는데 약간 짧아진 것하고 길이가 현재 똑같다면 원래 길이는 얘가 아주 길었는데 상당히 짧아졌어도 조금 길었는데 약간 짧아졌을 때 같아 보이게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고유 길이를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수축도 일어난다. 뭐 좀 빨리 넘어가고요. 67쪽에 그래서 시간 팽창 밑에 3번 길이 수축 정지한 관찰자에 대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짧게 측정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질량 증가 효과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질량 증가라는 말이지 밀도 증가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어떤 물체가 10kg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질량이 15, 20, 30, 100kg으로 질량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아니 아무리 화학 결합을 하고 뭔 일이 일어나서 붙었다 깨졌다 부서지고 다시 뭉치고 해도 총질량은 부스러기까지 포함한 총질량은 그래도 어디 가면 안 되잖아 라고 보통은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질량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계속 커지게 되고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질량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언제? 원래 mkg짜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질량이 무한대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질량이 왜 증가하느냐? 질량이 증가한 효과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도가 빨라지려면 지금보다 더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학에서 힘을 받아야 되죠. 힘을 받아야 가속이 되고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가속되느라고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에 힘이 일을 해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다가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하면은 물체에 가해진 힘이 일을 한다. 그래서 속도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 것이다. 라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물체가 점점 빨라지도록 가해질 힘이 물체 움직인 동안에 이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물체에 가해진 일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를 하는데 운동 에너지를 증가를 시키는 건 맞긴 맞는데 뉴턴이나 고전역학에서는 이런 거 설명을 못 했었어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내가 밀면 속도가 빨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질량이 커져도 운동 에너지 커지는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물체에 가해진 이 일이 질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을 해주면 에너지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다. 질량 증가로 나타남. 이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구분이 딱히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나타나게 돼요. 모든 질량은 에너지라고 바꿀 수 있다. 또는 에너지들이 잘 뭉쳐서 질량이 얼마짜리인 물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는 상충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일도 벌어지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67쪽 괄호 4번 질량 증가 정지한 관찰자에 대하여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 상태였을 때보다 질량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움직이기를 더 빠르게 할수록 더 질량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빛의 속도, c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질량이 무한대까지도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는 길이 수축, 고유 길이라는 것은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일수록 수축되니까 관측상 최대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질량에 대해서 고유 질량이라는 말을 써요.
고유 질량. 길이는 움직일수록 수축된다라고 한다면 질량은 움직일수록 더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고유 질량은 뭐겠니? 물체가 정지해 있는 걸로 관측될 때 관측되는 최소 질량. 움직이면 어쨌든 질량은 증가하니까 정지했을 때 관측될 내가 저것에 대해 관측하는 최소 질량을 그 물체의 고유 질량이다라고 하자. 선생님, 그러면 속도가 느릴수록 질량은 한없이 줄어들고 빨라지면 한없이 늘어나나요? 아니, 최소 질량은 정해져 있고 이게 100kg짜리인데 정지했을 때 100kg짜리인데 더 느리게 되면 10kg로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정지했을 때 관측될 그 물체의 질량이 관측될 최소 질량으로서 고유 질량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증가와 질량 에너지 등가라는 것은 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식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교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m kg짜리에 대해 c 빛의 속도 3억 제곱 줄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식 두 개 중에 하나. F는 ma, E는 mc 스퀘어 해가지고 질량 에너지 등가 몇 킬로그램이 몇 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1kg이라는 질량 덩어리가 있어요. 찰흙이어도 되고 얼음이어도 되고 물도 되고 공기여도 됩니다. 공기에 있는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총 1kg이라면 그것도 돼요. 얘네들이 얼만큼의 질량에 대한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을까요? 몇 줄? 1kg 곱하기 C는 뭐라 그랬니? C는 3억입니다. C는 3억. 그래가지고 제곱하면은 9 곱하기 10의 16제곱 줄. 요거 1이죠. 9 곱하기 10의 16제곱 줄이라는 에너지로 교환 가능해요. 1kg 덩어리는. 뭐 그냥 그렇다고. 내가 몸무게가 질량이 한 7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조각조각 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 상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나는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사라질 거야.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입자가 완전히 입자로서 사라지고 그냥 열이나 빛으로 모두 변환된다면 나는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 또는 열 에너지가 될 것이냐. 70 곱하기 9 곱하기 10의 16제곱 줄에 해당하는 열을 내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에서 핵발전소라든지 뭐 핵폭탄이라든지 항성, 태양 같은 데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이런 질량 결손들이 계속 빛과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다 라고 하고요. 반대 현상이 언제 일어났죠? 반대 현상이 에너지가 막 뜨거운 에너지, 큰 에너지가 막 뭉쳐서 뿅 하고 물체로 변환되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죠? 우주 처음에 탄생할 때 일어났었죠. 우주가 처음에는 순수 에너지 덩어리, 요 말은 조금 이상한데 에너지 덩어리였다가 이 열기, 이 말도 좀 이상한데 이 열기와 같은 에너지들이 오물오물 해가지고 물체, 수소, 양성자 막 이런 것들로 막 만들어졌어요. 그게 빅뱅 이후 이런 물질들이 최초의 수소, 헬륨, 뭐 질량비 1대3 해가지고 수소 대 헬륨이면 3대1이죠. 뭐 그런 식으로
전자 각종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던 뭐 그런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뜨겁고 작았던 빅뱅 시기 초기 우주가 팽창도 하지만 그것들 내부적으로 질량 입자들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입자로 바뀌는 거니까 팽창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주 온도는 급격하게 식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자, 그런 얘기들은 참고로 알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전제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말이 진짜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아, 진짜네. 라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또 활용을 또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 되고 70쪽부터 71쪽, 72쪽 가면서 우리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예제 문제들 조금 있고요. 86번부터 73쪽에 86번부터 연습 문제들 조금 있고요. 그리고 80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핵에너지, 핵분열, 핵융합 이런 거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조금 소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 내용들 조금만 더 알아보고 문제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풀어보는 시간 가진 다음에 뒤에 내용 계속 이어서 할게요.